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아노라입니다. 션 베이커 감독님이 만드신 2024년작이고요. 이 영화로 지난해에는 추락의 해부가 받았었던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가 어쩌다 보니 칸 영화제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선 이거 보통 영화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좀 나름대로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이 영화도 어쩌다 보니 전에도 제가 봤었던 어떤 영화들처럼 이 영화도 19금 영화이기도 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겁다 보니 이 영화도 상영관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제가 봤었던 건 2025년 구정 때 봤거든요. 제가 그렇다 보니 원래 개봉은 지난해 11월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11월에 했었는데 그때도 상영관이 많지도 않았고, 저도 이 영화를 열심히 봐야지, 이거는 꼭 내가 개봉하면 무조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영화는 아니었던 터라 잘 몰랐는데, 이게 해가 지나고 나니 괜히 더 관심 갖게 되는 그러한 영화여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극장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제가 봤었던 곳은 이화여대 모모라는 극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2개관 밖에 없긴 한데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있는 극장이더라고요. 혹시나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영화들, 아니면은 작품성이 있는 영화들, 그리고 또 수상을 했었던 영화들, 비주류의 영화여서 쉽게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없었던 영화들 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 극장으로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그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극장들은 많긴 하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멀티플렉스에서도 한두 개 관들은 그러한 특별한 영화들을 상영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제가 본 영화는 아노라였고요. 아노라는 대략적인 스토리는 그래요. 아노라라는 여주인공은 뉴욕 근교에 있는, 여기가 완전히 뉴욕이다 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 근처에서 스트리퍼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렇게 스트리퍼 일을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노라의 할머님이 러시아계여서 아노라가 어느 정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굉장히 부잣집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은 그 남녀가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분홍분홍빛한 곳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안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카피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결코 이 사랑을 놓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가 뭔가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 정보에도 장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드라마, 느와르, 멜로, 로맨스,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션 베이커 감독님 분께서 정말 그 겉에 보기로는 아름다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려내고 있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번 작품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미국에 살고 있는 스트리퍼가 러시아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19금 영화이다 보니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저는 여배우가 초반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이제 딱 설명이 되는 장면이 다른 게 아니라 아노라가 이 가게에서 손님들을 받는, 그리고 손님들에게 춤을 춰주고 스트리퍼로서 하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한 5분에서 거의 10분 가량 나와요. 생각보다 꽤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잔인한 묘사라기보다는 이런 직업 여성의 행동을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있었던 일 같은 것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안 좋은 담배도 피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범죄 아닌 카지노에 가가지고 노는 이런 클럽 가가지고 술을 진탕 마시는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 자체의 수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 이 여주인공, 아노라를 연기한 여주인공 분께서 진짜
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배우 분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시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 전에 이런저런 영화에서 막 그렇게 큰 배역은 아니었지만 인상적인 역할로 나오셨더라고요. 마이키 메디슨이라는 1999년생 젊은 여배우분이신데, 예전에 원스 어폰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 후반에 정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처절한 씬을 찍기도 했고, 다음 뭐 작품에서도 되게 뜬금없는 영화에서 뜬금없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션 베이커 감독님이 이 전작을 보시고 이 아노라 역할은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에서 주연 배우를 따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준비를 엄청나게 잘하신 게 느껴집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서브스턴스에서도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젊은 여배우 분께서 나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키 메디슨이 이 아노라에서 보여주신 연기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24년에 한 명의 여배우를 꼽아보라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거를 24년도에 봤었다고 하면은 마이키 메디슨을 뽑았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정말 몸을 바쳐 정말 예쁘게 나오시기도 하지만 진짜 끝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연기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주연 배우인 마이키 메디슨은 진짜 훌륭했다, 연기가 정말 멋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굉장히 자극적이긴 해요. 이 영화가 현대판 신데렐라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부잣집 남자를 만난 스트리퍼의 이야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뭔가 아메리칸 드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누군가는 모두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나의 답답한 어떤 현실을 깨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벌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션 베이커 감독님이 워낙에 잘 하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결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가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긴 해요. 초반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 나오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사랑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초반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중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블랙 코미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재밌는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씁쓸하고 혹은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통틀어서 하나의 큰 주제를 분명히 보여주기도 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를 잃지 않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클럽을 놀러가는 씬이나 웃기는 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게 보여지고요. 이 영화 보고 나서 마지막 이제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가긴 하거든요. 후반부에 그 사운드 트랙들 나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 트랙 나올 때 사운드 트랙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씩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음악에도 굉장히 신경이 썼고, 자극적인 장면들, 화려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 인상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영화의 초반을 따지자고 하면 어떤 것좀 마이키 메디슨의 엄청난 스트리퍼로서의 연기, 그리고 또 사랑에 빠졌었을 때의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라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러한 연기,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과 간에 사람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어필하는 연기, 이런 것들이 엄청 이 영화의 정말 백미 중에 하나이고요. 상대 배우도 굉장히 정말 잘했어요. 러시아의 거부의 철없는 아들 새끼가 나오는데, 이 새끼의 연기도 굉장히 딱 잘 어울리는 그러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다 캐릭터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재밌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리지널 미국인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리고 만드셨겠지만, 아노라도 할머니가 러시아 말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양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동양적으로
있고 남자는 러시아 쪽의 사람이고 그거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완전 러시아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외국계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재하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는 희한하게 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닌 어떠한 외부인들, 아메리칸 드림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 꿈꾸고 혹은 아니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 외국인들, 이민자들 혹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추락의 해부에서 뭐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황금사자상을 주는 영화들의 약간 특징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어떤 나라에서 하나의 뭐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류에서 서로의 오해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은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공간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가난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의 뭐 어떤 차이와 거기서 오는 가치관의 분리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들이 요즘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크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저는 흥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영화였었습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이 영화를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결론에서 주는 내용도 어찌됐든 굉장히 씁쓸한 결말을 맺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결말에서 나오는 어떤 그 메시지 역시 맞아,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결론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되게 현실적인 그러한 영화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사실 오늘은 아니죠. 벌써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은 2월 3일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OTT에 뜨지 않을까 싶긴 해요. 벌써 떴을 수도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아노라 어떻게 보셨는지 또 남겨주시면은 같이 이런저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많지만 뭐 앞으로 퀄리티적으로나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나 잘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으며, 뭐 언제나처럼 저의 그 메인 글귀에도 써있죠. 제가 보라고 했다고 굳이 보지 마시고 제가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굳이 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화나 뭐 음악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림이나 뭐 모든 것들은 주관적인 거다 보니 이 영화가 별로였고 이상했다 라고 하면은 이상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 영화가 정말 재밌었고 막 추천해주고 많이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공감하시는 것도 있으시면은 언제든 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보는 영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보는 뭐 어떤 드라마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